국회, 의정부시 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혜명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이어주는 의정부시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혜명입니다. 시민의 대변자이시며 의회 발전에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혁 위원장님과 오봉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공단 임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현황과 주요 성과 및 예산 편성 현황과 2022년도 주요 정책 목표 추진 전략은 제가 보고드리고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현황은 복소노동조합으로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과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이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1년 및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도달 시스템 도입 및 운영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증대하여 전자계약률 70.4%를 달성하셨으며 고객의 재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으로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 기동 처리와 운영 및 생활 폐기물 공동주택 판매처 43개소 운영을 하였으며 주경기장 임차인 애로사항 청취 및 찾아가는 간담회를 34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종합운동장 천연장지구장 무료 체험 활동 및 장애인의 날 장애인 특장차 무료 운행, 공영주차장 월정기 고령자 우선 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하고자 전 부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자격 조회 확인 서비스 구축 및 이동지원센터 장애인 이용 고객을 위하여 모바일 접수 및 경기도 광역 이동 지원 시스템을 연계에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폐기물 처리 비대면 서비스를 다양화한 바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 및 장비, 이력정보 QR코드 통합 관리를 구축하였으며 차량 기동반, 긴급도로 청수 민원 처리 및 버스 정류장 방역, 실내 테니스장 무선 조명, 무선 송순 수신 제어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등 공단 수탁시설에 왕복나무 등 식재를 하여 녹색 환경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공단의 최근 수상 실적은 지방공기업 학회주간 혁신정책 제안 최우수상 외에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우수등급,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최고등급 등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공단의 예산 편성 현황은 333억 7,743만 5천 원으로 2022년 6월 말 기준 경영 수익률은 76%이며 비수익 사업인 가로환경사업 제외 시 수지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정책 목표 및 추진 전략이 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시 비전에 맞추어 고객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이어주는 공단이라는 뉴 비전을 선정하였으며 감동경영, 창의경영, 소통경영, 안정경영, 책임경영이라는 5개 경영 방침 아래 고객의 맞춤 서비스 제공 등 4개 추진 전략,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적극 행정 등 국권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여 고객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이어주는 공단이 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고를 마치고 2022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는 본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질서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시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는 혁신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맞춤 서비스를 하겠다는 보고에 감사드리며 홍정길 본부장님 이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계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공단의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은 5개 부서 총 9건 중 신규 사업 4건, 계속 사업 5건입니다. 구쪽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적극 행정입니다. 공단의 공공재와 인력을 활용하여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부서별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와 유관기관의 협업체계로 5개 부서에서 관내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8개 종목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과 산업보건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이사장 직속 안전전담 조직을 운영,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제도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수입중대 및 예산 절감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수입중대 및 예산 절감 등 시민의 제안을 반영하여 서비스 만족 증대 및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주차장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백석천 2번 주차장 내 관제센터 운영으로 자동화 주차장 31개소의 24시간 민원을 원격으로 해결하고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안심벨 운영 및 범죄 예방 우수 시설 인증 등 안전한 주차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홀 고객 맞춤 동행입니다. 공단은 장애인 특장 차량 42대와 바우처 택시 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접수 방법 다각화 및 이용 방법 다양화, 운행 범위 확대, 고객 맞춤 프로그램 추진, 특별교통수단 증차 및 노후 차량 교체, 운전직 안전교육 실시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가로 청소, 노면 청소, 정류소 청소의 가로 환경 사업과 종량제 봉투 배송 판매, 대형 폐기물 스티커 마대 판매, 음식물 납부 필증 판매의 생활환경 사업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깨끗하고 쾌적한 의정부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 경기장 천연잔디를 활용한 체험학습 활동 제공으로 관내 어린이들의 다양한 스포츠 체험 활동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프로 배구 리그, K5 리그, 농구 대회 등 시민에게 다양한 스포츠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육상 및 사이클 등 관내 엘리트 선수들에게 훈련 장소를 무료 제공하여 지역 선수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동계체육시설 활성화 추진입니다. 동계체육시설인 빙상장, 컬링장의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환경 개선을 실시하였으며 전국 대회를 사회 상반기에 유치하여 대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빙상 종목별 대회 유치로 동계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전국 최초 컬링 정규 강습도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수영, 에어로빅, 축구 등 12개소의 시설에서 생활체육 종목별 정규 강습반 운영 및 일반 개장으로 1인 1체육을 실현하는 체육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으로 18쪽입니다.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집회 관련 보고입니다.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은 총 11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노사 간 5차 교섭과 2021년 12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도 노축 거부로 결렬되었고 2022년 1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시청 앞에서 쟁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측 요구사항은 주차관리원, 시설관리원의 시 공무직과의 동일한 기본급 적용 및 조합원 장기군속수당 신설 요구입니다. 그러나 공단 주차관리원 및 시설관리원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어 시 공무직 대비 총액 임금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장기군속수당은 2012년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기본급에 기포함되어 행안부 질의 결과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단 측 제안 사항은 1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 시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최대 7.8%의 기본급을 인상하고 전 직원 대상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단 노동조합은 임금 협상이 타결되어 이와 같이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쟁의 행위 등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합의 내용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설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가로환경미화원의 휴게시설 설치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공단의 가로환경미화원은 87명으로 4대 권역 77구역으로 나뉘어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이 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근무 후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자택에서 5시간 휴식을 취한 후에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 환경미화원의 근무 시간이 특이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바 작업 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장 특성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 그늘막 또는 간이도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작업구역이 넓어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협의하여 설치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노조에서는 전용 휴게시설을 광역별로 4곳 이상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 요구한 대로 설치 시 가다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공단은 운영 중인 권역별 사업장을 이용하여 4개 권역 11개소의 장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현재 협의를 거쳐 휴게시설 일부를 정비하고 노사 간 협의를 하여 휴게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외계층, 사회 약자, 그다음에 국민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계획하시는 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부시을 신곡 1동 2동 장안동 자금동 다성거구 김지호 의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보면 다른 타 부서에서 굉장히 좀 규모가 크죠? 그렇습니까? 예. 일단 그 본론부터 최근 노조와의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조와의 관계는 지금 어떤 협상 진행 상황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많은 시민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좀 명확한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최근에 노조 측 입장은 어떤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고 공단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시민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사님께서 답변하시죠. 예. 예, 최종화는 지난주 수요일 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방문을 해서 우리 공단의 최종 입장이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똑같이 환경미화원과 주차 관리원들의 장기 근속 수당은 법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공무지와가 똑같은 임금 체계를 요구를 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주차 관리원하고 강사들이 지금 1급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봉급제로 들어와야 우리가 다음 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급제 상황에서 우리 공무직화의 월급제는 그거는 1급제는 주 월 243시간을 하는 거고요. 이제 월급제가 되면 209시간입니다. 그것은 243시간과 209시간의 그 차이로 인해서 그것을 취사 선택해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일반 공기업 노조는 지금 월급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 노조들은 그 주차 관련 25명과 강사 9명은 지금 타협이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243시간인 그 1급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월급제로 우선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뭐 급간을 넓히든 공모제로 가는 부분을 우리가 진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했고 최종안으로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그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243시간과 지금 공단 측에서 209시간에 대한 부분의 갭 차이는 주말 시간을 포함하는 시간 때문에 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 당시에 옛날에 임금 협상을 단체 협상을 해놓을 때 그 주차 관리원들은 그 당시에는 다 수기적으로 이게 뭐 호흡 불면서 이렇게 이제 토일 일요일 없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유급 휴가를 토일 일요일도 유급 휴가를 해줬습니다. 5일만 근무하면 이틀은 유급 휴가를 해줬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돼서 243시간이 됩니다. 그것이 그쪽에서는 더 유리하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차 관리원과 지금 현재 시설 관리원분들은 그 용역 업체에서 위탁을 받은 직원분들입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직접 채용을 한 직원? 지금 1차 환경등, 뭐 녹색 환경등 거기 사람들은 그 종량제 봉투 수거,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12m의 도로 277m의 가로 청소를 하시는 환경미화원입니다. 예. 그러면은 월 240시간으로 기준했을 때 월 그 임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이제 환경미화원 같은 부분들은 예. 지금 예,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본부장 홍경일입니다. 제가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요. 평균 연봉이 그러니까 먼저 우리 환경미화원은 총 인건비가 50억 5,700만 원이 예산이 들어갔고요. 지출이 됐고 환경미화원 평균 연봉은 5,8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월 평균 환경미화원들의 월급이 평균 48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고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은 7,180만 원 정도 되고요. 최저 연봉, 신규 들어온 최저 연봉은 4,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그 제일 작게 받고 있는 사람이 월 409만 5천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어떻든 그 노조 측과의 합리적인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과도한 노조의 주장으로 인해서 시민의 어떤 혈세가 누수가 된다면 그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어느 선에서 적정선을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 때 제가 질의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뭐 포천이나 양주 같은 거 멀리 가지 않고요. 포천, 양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환경미화원이고요. 예, 주차위원의 그 총 인건비도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주차관리원의 총 인건비는 이것도 작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했어요. 평균 연봉이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고 연봉은 4,763만 7천 원이고요. 최저 연봉은 3,102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은 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240시간으로 노조 측의 주장으로 만약 수용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더 추가로 더 지출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노조 측에서 얘기하는 건 장기 근속 수당을 달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설 관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차 요원이나 강사 시설 관리원에 대해서 시 공무직하고의 그 기본급을 똑같이 맞춰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 공무직하고 맞춰줄 경우에는 지금 저희 그 주차 요원하고 시설 관리원들의 기본급이 시 공무직보다 10만 원에서 20만 원, 한 22만 원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요. 시 공무직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더 작게 받고 더 있습니다. 작게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문제는 예. 우리 공단의 그 시설 관리원들은 성과급을 받고 있습니다. 성과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통 200 이상씩 받고 있기 때문에요. 통상 임금으로 또 월급을 계산하기 때문에 만 원이 받는 사람 300도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급 플러스 기본급을 포함하면은 시 공무직보다 더 월급이 지금 많이 받는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공무직하고 기본급을 맞출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관점에서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노조 측이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드리는 겁니까? 공단 그렇죠. 측에서는? 장기 근속 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2년도에 공단에서 그 노사 협의할 때 노조 측에서 장기 근속 수당을 우리가 계속 주고 있었는데 2012년도에 그걸 기본급에다가 월급 기본급에다 포함시켜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포함시킬 경우에 여러 가지 수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포함시켜 달라 해서 저희가 2012년도에 포함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0년이 되다 보니까 또 장기 근속 수당을 새로 수당을 좀 달라는 건데 저희가 그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질의했더니 행안부에서는 이중 지급이 되니까는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해신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시민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는 가장 생활 밀착형 그 부서이고 기관 단체인데 지금 노조 측과의 그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런데 지금 예. 지금 우리하고 공단 그 노사 간의 협의에는 요 두 가지를 저희가 이제 협의를 했는데 시청 앞에서 집회할 때는 요 사항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요. 정규 직원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노사 간에 결렬된 사항을 가지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2017년도에 주장했던 정규 전환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걸 수용할 수가 말씀을 없는 거죠. 예, 입장을 밝히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그 시설관리공단과 노조 측과의 그 협상 문제는 어떻게 보면 노조 측의 입장에서는 생존권에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 공단 측 입장이나 시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시의 예산이 지출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저희 시의회에서는 어느 쪽이 뭐 옳다 그르다의 어떤 판단의 문제라기보다는 원활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는 말씀에서 그 답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질의를 다음 질의는 시간 관계상 추가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태현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95년도 시작한 이후로 많이 비대해졌죠? 많이 커졌죠? 예, 많이 커졌습니다. 예, 인력적인 부분도 지금 총 379명의 총 정원이 있는데 보면 362명 일반직 임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정원을 다 채우고 계시고 상용직에서는 조금 이제 인력이 정원이 부족하네요. 현원이. 예, 가장 큰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이분들 뭐 상용직이어서 이동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이직들이? 저희가 한 2개월 전에 우리가 직원들을 채용 공고를 했습니다.
채용 공고를 했는데 거기에 또 우리 상용직들 시설 관리원들이 정기직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그 상용직을 사직을 하고 정기직으로 전환이 되시는 거예요? 전환한 직원들이 있고요. 그 안에 또 이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 직원들이 또 몇 명이 또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뭐 사유로 해서 뭐냐 인력적인 일에 관련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이상이 없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외부로 표출되는 노사 문제 부분은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잘 조절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들이 우선은 외부에 노출되기 전에 협상 단계에서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시기를 또 기대하고요. 그로 인해서 뭐냐면 공단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에 실추가 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서를 올해 예산도를 봤더니 퇴직급여에 관련된 부분에 조금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하나 생겨서 좀 여쭤볼게요. 아니 뭐 자료 안 보셔도 돼요.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퇴직급여에 보면 일반적으로 퇴직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부서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일반직 미래비전부인가요? 네. 여기는 여기는 퇴직금이 책정이 돼 있고 또 어느 부에서는 책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뭐 보면 뭐 공공교통에 관련된 분, 공공차고지에 관련된 그다음에 생활환경부에 관련된 분들에 관련된 퇴직금이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왜 이거 구분이 돼 있죠?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지금 미래비전부가 이제 기획총무부로 예, 바뀌었거든요. 예. 기획총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거기서 일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하나 거기서 책정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의 퇴직급여는 뭐냐면 책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동 지원에 관련된 부서에서는 퇴직금이 책정이 돼 있어요. 3억 6천이. 예, 기획총무부장 한인보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총 퇴직금은 저희가 이제 해마다 이제 그 전체 직원들의 퇴직금을 갖다 추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직금은 현재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건 115억입니다. 115억인데 현재 지금 그 2021년도 말에 운영할 수 있는 그 자금 현재 그 퇴직금으로 모아놓은 거는 75억 9,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마다 시에다 예산에서 퇴직금을 갖다가 충당금으로 해서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뭐냐면 예산을 받으신다는 얘기인가요? 시에서 예산을 받으신다는 퇴직급여를 갖고 계시지 않고 따로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예, 예산으로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마다 퇴직금 추계액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또 1년치에 또 퇴직금이 또 적립이 돼야 되고 그러는데 이걸 계속 지금 적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게 맞는 건가요? 맞지 않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알고선 뭐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제가 잠깐 쉽게 말씀드리면요. 저희 공단이 오늘로 폐지가 된다면은 115억의 퇴직금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그것을 다 우리가 시에서 115억을 다 주지 못하고 그냥 그 해에 퇴직할 수 있는 퇴직자들의 예상액만 예. 이게 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아까 말씀드린 115억이 필요한데 75억밖에 못 주니까 40억 정도는 항상 이제 충당이 좀 덜 돼 있는 상태이죠. 그런 상태로 지금 운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사장님 제가 지적하는 게 맞는 거죠? 잘못된 거죠? 시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모든 우리는 대행 사업비는 시에서 우리가 이제 올해 퇴직할 사람이 10명인데 10명이 그 사람이 퇴직금이 얼마가 추계가 된다서 시에 이제 그거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걸 반영해 주는데 반영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 100을 요구하면은 한 75, 한 60 이렇게밖에 안 준다는 얘기죠. 예, 우선은 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네네. 행정사무감사 때 할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내용들을 아마 우리 이사장님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돈입니다. 그거는 퇴직급여는. 제가 충당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도 뭐냐면 네. 공단 회계 규정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나중에 확인하는데 저는 여기서 구분이 없는
이제 파트가 있고 있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면 이분들은 중간에 퇴직 안 하십니까? 퇴직하실 거 아니에요. 책정이 안 돼 있는 분들도 퇴직은 하실 네. 부분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적립금은 제 공단에서 적립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공단에서 적립금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75억에 대한 적립금을 제가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부분은 한번 이렇게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왜 예산소에 예.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서 여쭤보고요. 그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우리 근데 그게 뭐냐면 꼭 기획총무부에서 뭐냐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금액에서 빠지면 되는데 특정 이동에 관련된 이동 지원 부서만 책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총무에 관련된 부분만 책정이 돼 있고 나머지 분들의 퇴직급여가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업무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이렇게 왜 그렇다 보면 적립금에 관한 부분을 일정 부분을 받았다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부서가 싹 빠져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런 부분은 올해 퇴직자가 교통지원부의 운전직이 퇴직자가 발생하고 나머지 부서들은 올해 예상되는 퇴직자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올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회계규정상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기가 참 그러네요. 아마 이 부분은 나중에 제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노사 문제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만 더 검토해 주시고요. 아마 제 감정적인 부분으로 또 대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들 언행이나에 관련된 부분들 주의해 주시고요. 서로 상호간에 존중하시는 그런 노사관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의원입니다. 체육시설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하드웨어는 이제 시설을 확충하는 측면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접근성을 더 높이는 방식일 텐데 현재 의정부시 공공체육시설은 경기도 내에서 인구수 대비해서 좀 충분한 정도인지 아니면 좀 더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본부장 홍영일입니다. 지금 생활체육시설은 우리 인구에 비해서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좀 작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정부에 그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여분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어서 우리 좀 약간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발전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예약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걸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의정부 시내에 있는 모든 공공체육시설을 한 군데 지금 모아놓은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는 상황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밀락동 부분에서는 그 생활체육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거기는 활기찬 축구시설만 돼 있지 그 외에 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 배드민턴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은 신곡동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는 각 종목별로 구분한다 그러면은 좀 지역별로 이렇게 좀 부족한 면이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잘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취지가 아니라요. 예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시설을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예를 들면 뭐 인터넷이라든지 어플을 통해서 한 번에 예약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이 있느냐 그거 여쭤본 겁니다. 네, 이사장 이명입니다. 네, 그 부분은 다 모바일로 다 통합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레슨 수강에 대한 것은 온라인으로 하지 못하고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제가 최근에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시설을 이용하는 것만 현재는 예약할 수 있는 거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생활체육팀장 정민섭입니다. 부장님 병가 중이셔가지고 제가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시설 현장 결제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결제는 아직 도입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그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공체육시설, 그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실내 빙상장 이런 곳은 되고 있습니다. 예, 일부만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부만 가능한 이유는 뭔가요? 네, 생활체육시설이 저희한테 넘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요. 현재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 운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운영한 게 2달 정도 됐고요. 향후 의원님 말씀하신 예약결제 시스템은 도입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지금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레슨이라든지 뭐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프로그램도 온라인을 통해서 결제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좀 시스템, 좀 통합적인 어플을 좀 우리가 현재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좀 더 고도하고 세세하게 해서 지금 현재 부지가 없어서 더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확충을 통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 대신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쉽게 예약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 편의시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오봉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먼저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신규 사업으로 다른 직원도 이제 채용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안전사고나 시민들의 안전사고나 또 직원들의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이제 중대시 되는데 그것을 다니면서 현장 확인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재난관리팀은 제 이사장 직속으로 지금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2005년 작년 1월 27일 날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가 돼서 제 시와 의회의 배려로 저희 공단의 재난관리팀이 이렇게 이제 발족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 현장 직원들이 지금 3분이 이제 안전관리자가 있고 또 생활관리자가 있고 세 분이 내부 팀장까지 해서 각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가 A형 사다리의 어떤 그런 어떤 위험성 또 내지는 어떤 보건의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항목 기계 작업장마다의 그 위험들을 다 체크를 해서 그 실질적으로 현장을 나갈 때 제 재난관리팀에 통보를 하고 재난관리팀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위험 사항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해서 그 이후로 지금 경면 사고도 지금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는 종합운동장이 일종 시설물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권고로 의정부는 재난관리팀 중대재해처벌법에 재난관리팀을 신설을 하라 하는 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지시가 돼서 이제 1월 27일 발족이 됐습니다. 네, 그 이제 정말 담당하시는 분들이 세밀하게 정말 내일같이 생각하고 다니면서 그것을 만약에 지적이 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또 시정이 돼야 되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종합운동장 외에 뭐 빙상 스케이트장, 뭐 컬링 또 다른 우리 체육시설 이런 쪽에 그 안에 시설도 그렇고 주변 환경에서 안전사고나 이런 게 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재산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네. 각 항목마다 사업장마다 위험성 평가를 다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어느 곳에 위험이 산재하고 있는지 도사리고 있는지를 다 평가를 해가지고 예.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고 없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처벌 수위가 좀 높기 때문에 네. 좀 각별히 각 부서에 우리 뭐 이사장님 혼자 해서는 안 될 일이고 함께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우리 잔디구장 종합운동장을 이제 개방을 했잖아요. 네. 그 개방을 한 이후에 잔디 관리에 대해서 혹시 뭐 문제점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운동장, 그 천연 잔디구장을 지역의 어떤 그런 유치원, 유아원 또 내지는 전부 다 우리가 개방을 해서 안내문들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이제 유치원, 밀락동 유치원에서도 많이 이제 와서 저거 소풍놀이도 했고, 근데 이제 여름철에는 좀 혹석이라 더워서 지금 비수기로 있습니다만은 올 가을부터는 많이 이용을 하는데 잔디는 유아들이나 이렇게 일반인들이 밟아가지고 훼손되는 상황은 극히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사실 뭐 그게 개방할 때 잔디에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염려를 두고 그걸 그래도 개방을 시작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잔디에는 뭐 큰 문제는 없다. 네, 그 그렇습니다. 말씀.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빙상 경기장이나 컬링이나 여러 가지 우리 이제 그런 시설 유지하는 데는 돈이 좀 많이 들잖아요. 네. 시설 유지하는데. 그래서 일반 우리 학생들이나 또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체험이나 그런 것을 체험하거나 또 가서 견학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 얘기는 많이 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어차피 관리를 하는 거니까 시민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하는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 종합운동장 개방하듯이 여기 보면 뭐 학생들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또 체험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시고 그런데 좀 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체험이나 아니면 견학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셔서 이렇게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시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뭐 우리 의원님들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243시간하고 202시간하고의 차이에 월급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차이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우리 주고받는 문답으로. 그렇죠. 그 월급이 202시간에 243시간이면 그 차이가 시급으로 차이 나면 한 달에 꽤 많은 돈이 차이가 날 겁니다, 아마. 그 부족금을 어떻게 채워주느냐. 내 월급이 삭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이든 좋아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많은 애를 쓰시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걸 채워줄 수 있나. 제 생각에.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면 계속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무언가 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지금 이제 시설관리공단의 그 환경 근로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에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급제하고 연봉제하고 차이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시급제로 운영하는 데는 한 달에 80만 원, 100만 원도 적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월급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올려주진 못하지만 삭감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뭐 거기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과정을 저한테 뭐 유선으로도 좋으니까 한번 각 한 번씩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13쪽에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홀 고객 맞춤 동행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가 의정부의 경우 몇 대면 충족이 가능한가요? 예, 본부장 홍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4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운행 법정 퍼센트는 제가 130%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150%까지는 아마 증차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시에서도 증차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20년쯤에 이제 법정 대수를 150% 정도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도 했었고, 또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뭐 미비하지만 꾸준히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특장 차량 대수도 늘렸고 또 30km 제한도 풀렸고 또 본 의원이 제안했던 콜백 시스템도 발빠르게 또 도입해 주셨고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으나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왜 지금 질의를 하게 됐냐면 바우처 택시의 경우 이제 특장 차량의 경우는 조금씩 늘어나고 이번에 세대도 증차도 됐는데 바우처 택시의 경우에는 제 기억보다 좀 숫자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그 20년도 기준으로는 19대였다가 21년도 기준으로 17대였다가 올해 지금은 13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우처 택시가 좀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네, 교통지원부장 홍주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아주 잘 알고 계신데 저희가 기준하고 있는 건 17대인데요. 바우처 택시들이 사실은 그 뭐 요즘에 카카오 택시라든지 뭐 그런 그 개인 택시들이 이제 다른 방향 쪽으로 선회하다 보니까 저희랑 그 계약을 해지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기획과랑 협의한 게 17대에서 30대까지 지금 그걸 늘려주면서 이제 개인 택시 부재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규제했던 것들을 조금 풀어주면서 이런 그 인센티브를 조금 주어야 그 개인 택시들이 이제 바우처 택시들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강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니 반갑고요.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이 경쟁 사회에서 사실 바우처 택시 운영에 동의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입장인데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를 드려야 이 계약이 유지되고 또 늘어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없었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드밴티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줄어들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지난번에 처음에 보고하실 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기대를 가졌던 사업이 그 나들이를 갈 수 있도록 이 특장차를 이용해서 나들이를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는 뭐 교통약자 가족 나들이에요. 여행 지원이네요. 이게 보면 이제 7가정 신청했고 그때도 저희가 사실 특장 차량이나 행복콜이나 이런 교통약자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모자르는 상황에서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또 확대되려면 특장 차량 외에 바우처 택시도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뭐 야간 운행이나 이런 여러 가지 또 그 운전 기사분의 인력이 좀 더 필요한 부분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바우처 택시가 줄어드는 부분에 어떻게 보완되었는지까지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좀 더 여쭙겠습니다. 그때 제가 괜한 걱정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지금 현재 집회가 계속되고 노동조합하고의 협상이 너무 오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에서 협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거를 뭐 지금 이 시간에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이제는 좀 협상을 끝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1년 11월부터 교섭을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22년이 반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끄는 모습이 시민 여러분들께 좋게 비춰지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합의점을 뭐 지금까지도 뭐 노력을 안 하셨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좋은 합의점을 도출하셔서 이제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김지호 의원님 추가 예.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이어받아가지고요. 교통약자에 대한 행복콜 부분은 교통지원부 우리 과장님 계신가요?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업무 보고를 하면서 교통 담당국에서도 좀 이 얘기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현재 오전 아침 출근 시간대 그 행복콜이 운영되는 차량대가 지금 몇 대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교통지원부장 홍주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통상적인 출근 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아침 한 7시부터 9시대로 이제 제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는 총 지금 평일 기준하면 32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휴일 같은 때도 5대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5대요? 네, 주말에는 5대 정도고요. 그러면 평일날은 7시에서 9시 때는 33대가 32대, 예. 32대가 운영되고 있는 거 평균 맞습니까? 3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공무원은 하루에 4대, 그 시간대 4대가 운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7시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차 출퇴근을 해서 7개 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7시에 출발하는 조가 6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8시에 출발하는 조가 8대, 9시에 출발하는 조가 8대. 그래서 합하면 32대가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출근 시간대 8시 번호를 보통 대부분은 7시에서 8시 사이에 출근하는 차량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겠습니까? 시간대를 좀 더 아니면 다른 시간대 차를 좀 증차를 해서 그 시간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운영 시스템은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지금 저희도 이제 그 질의를 받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좀 정상인들이 생각하는 그 출퇴근 시간은 07시에서 09시가 맞는데요. 이분들은 거의 이제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출근을 하시거나 하는 시간대가 사실은 저희랑 조금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07시에서 그래도 09시 사이에 지금 32대를 또 배정하는 이유가 이제 보통은 그 시간대 병원들을 많이 가세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의정부 관내에 있는 뭐 신장 투석실이나 이런데 예약 시간 때문에 사실은 그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이제 32대를 집중을 해서 저희가 배정을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문제점을 계속 이 문제점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간대에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그 장애인분들께서 뭐 굉장히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좀 많은 차량을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뭐 병원 가는 시간대는 9시부터 가시지 않겠습니까? 아침부터 가시는 분도 있겠죠. 왜냐면은 보통 이제 병원이 의정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아산병원이든 아니면 서울대병원이든 이제 그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 더 일찍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를 뺀 게 출퇴근하는 분들은 아마 그 실수요를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분들과는 좀 그런 파악이 좀 네트워크 그 데이터가 좀 되어 있습니까? 아침에 뭐 출근하는 장애인분들이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나요? 그 정확하게 명수가 파악된 건 아닌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 장애인 협회나 이런 데랑 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계해가지고 인원수를 파악해서 수량을 차량 수량대를 조사하면 확인이 되면 원활하게 좀 그 시간대 장애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저기 데이터가 있는데요. 요거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지금 이제 07시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은 782명으로 지금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8시부터는 2,714명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지적하는 네. 겁니다. 제가 데이터를 잘 파악하셨는데 7시부터 8시 때 782명인데 현재 차량을 아까 17대라고 그랬는데 아까 몇 대라고 그랬죠?
32대. 그러니까 32대 가지고 이게 충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량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 좀 증차를 하셔가지고 뭐 바우처 좀 택시도 이제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죠. 네네, 바우처 예, 택시도 예. 계속 운영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좀 탄력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많은 시간대 이용하시는 분들, 장애인분들에게 좀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에 의원님, 대해서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연간 지금 사용 건수가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365일 저희가 운영하는데 나눠 보니까 지금 시간대로는 사실 2대, 3대 이 정도밖에는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장애인 단체랑 또 간담회 있을 때 혹시 또 탄력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면 그때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들리는 장애인분들의 소리는 굉장히 좀 더 엄중하더라고요. 굉장히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 행정에서의 소리와 또 현실에서의 소리는 다르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 관련된 그 생활환경부 과장님 계십니까?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쓰레기 분리대가 이제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빌라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대가 쓰레기 분리수거대가 어느 정도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생활환경부장 한승입니다. 예. 쓰레기 분리수거대를 저희가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공공주택, 뭐 개인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배출 신고에 의해서 이제 신고하면 저희가 나가서 스티커 발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쓰레기 분리수거대는 어디 그 부서에서 그러면 관리를 합니까? 치우는 거는 공단에서 하고 그러면은 치우는 거는 저희는 이제 스티커 발부라고 했고요. 수거업체는 5개 수거업체가 지금 의정부시 5개 수거업체가 각 동마다 맡은 업체에서 수거는 하고요. 저희는 이제 그 온라인이나 저기 전화 유선으로 접수를 받아갖고 직접 방문해갖고 그 물건 나온 거에 대해서 스티커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스템에 의해서 그 수거업체 통보가 되면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에 수거가 됩니다. 예, 제가 요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빌라나 연립주택 같은데 아니면 다른 그 뭐 이사장님이든 그 본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는데요. 요거는 그냥 단순히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빌라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쓰레기 분리대가 없다 보니까 쓰레기를 가로수나 이런 데다 마구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런 현장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연립주택이나 이렇게 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밀집지역에 분리수거대를 좀 설치를 해서 쓰레기를 시민분들이 원활하게 좀 버릴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답변 부탁하실 그 뭐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예. 그 저희 이제 업무 이사장 이명명입니다. 저희 업무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대형 폐기물, 장롱, 뭐 의자, 뭐 이런 대형 폐기물, 대형 폐기물은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부해서 저희가 이제 수거업체에 연락을 하면은 친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일반 우리 이제 종량제 봉투 수거는 저희 공단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럼 그 분리수거대 설치는 어느 부서 관할입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자원순환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부서에서 그러면 그 관리를 하는 네. 그 부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 종량제 봉투는 저희가 판매를 하는데 거기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가 담아져서 배출하는 것은 이제 저희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행정이 이래서 참 시민분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좀 복잡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행정을 일원화 시키면은 분리수거대랑 치우는 부서가 하나로 통일되면은 원활하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분리수거대는 뭐 어느 부서에서 치우는 건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민들 입장에서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리수거는 이제 예. 우리 5개 업체가 구역별로 권역별로 예, 알겠습니다. 담당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담당 부서로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그 관리공단에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세 번째 질인데요. 지금 생활체육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의정부에도 보면은 많은 생활체육인들, 동호인 체육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시설 체육에 대한 대회를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규제가 이제 풀리면서 대회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계속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 더 활성화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관료에 대한 지금 사용료가 너무 부담이 된다. 동호회, 각 뭐 탁구든 배드민턴이든 기타 등등의 이런 동호회 분들께서는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사용료에 대한 감면 혜택을 어떻게 받고 있나라고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멀리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포천입니다. 포천에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내용을 보니까요. 제15조 제1항 제2호 제 남목을 보면은 포천시 체육회 가맹단체로 등록된 단체 체육회장기 및 협회 장기대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정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11조에 100분의 80으로 감면되어 있는데, 이거는 물론 조례안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지금 또 과중하게 지금 대관료가 측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는 물론 공단에서 할 부분은 아니고 시에서 조례를 이제 변경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그런 어떤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좀 과중하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네, 저희 체육시설의 대관료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체육과에서 이제 감면 조례, 감면을 하더라도 이제 감면 조례가 이제 있어야만 저희는 그것들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은 이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수익과 공공성이 좀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너무 대관료가 싸지면은 또 거기에 따른 또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또 대관료가 너무 비싸지면 또 이용자들의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을 아마 적정하게 시에서 이제 여러 단체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을 해서 아마 조례에 그 대관료를 책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우리 종합운동장 내에 그 우리 축구장 천연단지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관내 동호인들, 관내 사람들한테는 외부보다는 50%를 감면해서 지금 우리가 대관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더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게 이제 개인 사적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민분들이 생활체육하는데 그 돈 때문에 운동을 못한다는 생각을 없도록,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의정부시나 다른 지자체 부분을 철저하게 좀 더 확인해서 감면 조례안을 저는 발의를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시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그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고요. 사회적 가치 실현이 뭐겠습니까?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원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이런 시설관리공단이 되기 위해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전 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현장에서 그 너무 비싸서, 너무 대관료가 너무 비싸서 대회를 하는데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같이 한번 인식을 관리공단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18조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집회 관련, 지금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서두에 해주셨어요.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분야는 지금 10년 전부터 불거진 일인데 지금에 와서 지금 2021년 8월 8일에 상용직 성과급 지급이 소송이 패소됐죠. 그러면 지금까지 10년 동안은 과연 뭐 했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기관도 제가 찾아보고 비교는 해봤지만 의정부시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보니까 지금 노조도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만 해결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함께 의논을 하시는 건지. 지금 인원이 저희가 직원이 362명이에요. 그런데 노조에 관계되는 분이 303명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저는 이 고민이 저 개인적으로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노동에 관한 문제가 현행 1급제냐 월급제로 갈 것이냐, 그러면은 여기서
공단 자체 평가금 아까 200에서 300으로 가신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되면 공무직보다 총액금이 상회한다. 이 부분. 그다음에 장기근속 수당은 행안부에서 중복 지급이 불가된다라고 이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개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거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고 이 문제를 전체 공단의 모든 직원들이 함께 나서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두 분이 노력을 하셔서 이게 해결할 문제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같이 무거운 짐을 같이 상의하고 그 303명이라는 그 노조분들이 계신 그 상황에서 결정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관리공단은 지금처럼 아까 자원회수 시설에서 하는 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동도 체육과에서 하는 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전체를 총괄해서 거기에서 누락되거나 필요를 요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 수단이 많고 어떻게 보면 더 편리할 수 있다. 뭐 개인마다 평가는 달리하겠지만 가장 문제 있는 노조 문제의 해결 방안을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이 나서서 함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 전체 우리 공단 362명에 대한 문제점은 아닙니다. 네. 우리 시설은 이제 제1노조가 공기업 노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노조가 이제 민노노총이 있습니다. 민노노총에서 환경미화원이 87명이고 87명 중에서 6명은 비노조가 되고 82명이 노조원이고 주차관리원 25명 중에서 20명이 노조원이고 5명은 비노조원입니다. 시설관리원도 9명이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는 환경미화원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환경미화원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시 공무직의 임금 페이를 달라고 하는 데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거보다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그럼 결국은 주차관리원하고 시설관리원 29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체 얘기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 공기업 노조는 제 1급제에서 작년도 7월 1일 날 1급제에서 월급제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29명만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1급제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월급제로 들어오면은 그 이상의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해줄 거냐에 선 요구해서 저희는 일단 봉급제로 들어와야 봉급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급간에 시설관리원들은 호봉제라고 보면 이제 호봉이 하나의 호봉으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의 호봉으로. 그래서 그 급간을 넓히는 지금 15,000원 정도 시는 공무직들은 한 급간이 한 25,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한 1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급간을 시 공무직과 좀 상의하도록 우리가 계속 연차적으로 임금 협상 때 늘리면은 이제 공무직과 비슷하게 갇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는 이제 기관 평가급이 100%가 있어서 그걸 플러스하면 총액에서는 우리가 시 공무직보다 총액은 많습니다라고 아까 본부장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29명에 대한 문제점이지 우리 전 공단 전체에 대한 시설 관련의 문제점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이사장님 설명 네네. 감사드리고요. 네. 소수의 문제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를 해결 못하면 지금 21년부터 여기 지금 보고된 거는 21년이지만 21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일어나는 일을 위에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해결을 잘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볼 적에는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소수의 인연이라고 할 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머리를 좀 함께 모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의견을 드린 겁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총무부장님, 교육지원부장님, 생활환경부장님, 체육부장님, 또 생활공공체육부장님 같이 한번 의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거를 해결될 수 없는 방향, 지금 어떤 법조항이라든지 근거조항이 없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모든 거는 이제 사람의 두뇌에서부터 나오니까 마음을 모아서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방법을 짐이 무겁지 않게 같이 짊어지고 같이 해결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충실하게 답변 주시고 또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시설관리공단 우리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수 도시주택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주택국장 김동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피한정 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결격 사유의 하나인 피한정 후견인을 제외하는 사항과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위촉 인원의 증언이 필요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공동주택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결격 사유 중 피한정 후견인을 삭제하고 안 제28조 제4호를 신설하여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게 없게 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7조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인원을 현행 15명에서 20명으로 5명을 증원,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입니다.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른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에 대한 결격 사유 중 피한정 후견인을 사전에 획일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 등 주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향후 정신적 문제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위촉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원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위한 전문감사관의 위촉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흔결이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네 김현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아무리 간단한 조례이긴 하나 이제 직접적으로 시민 여러분께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조례인데 그 질문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보면 현행에서 15명의 이제 전문 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었는데 개정에서는 이제 20명까지 위촉할 수 있어요. 특별히 사실 15명도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20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15명의 구성은 공인회계사가 2명, 공인노무사, 건축사, 토목, 시공기술사, 조경기술사, 기계기술사, 소방기술사, 분야별 기술자가 각 1명씩 7명, 그다음에 주택관리사가 6명 있습니다. 근데 현재 주택관리사 6명이 항상 시에서 감사를 하는데 차출을 해야 되는데 현재 6명 갖고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관리사 부분을 조금 증원을 해서 원활하게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 인력을 더 충원해서 네, 그렇습니다. 감사가 좀 원활하게 빠르게 행정 절차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성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별의 문제는 어떻게 기획하십니까? 이제 현재 그 성별의 문제는 여성 위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주택관리사부는 남성분보다 여성 관리소장님들이 상당히 경험이 많아서 저희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30% 성비 이건 충분히 해서 50% 이상 성비를 맞출 수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복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성복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삭제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청소 대행 업체의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시 안전기준 준수 및 이에 대한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설 폐기물용 가연성 규격 봉투의 규격과 가격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서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기본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의무했던 규정이 삭제됨에 조례 제4조 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의 3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
제2항에 따른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 기준을 규정하고 주간 및 3인 1조 작업이 예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 3은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설 폐기물용 가연성 규격 봉투의 규격 및 가격을 당초 100리터 5,300원에서 75리터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입니다.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제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의 규정을 신설 및 건설 폐기물 규격 봉투의 규격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김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그 집행부 쪽에 일단 집행부가 아니라 그 위원장님께 건의할 그 제안할 말씀은요. 그 관련된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그 말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련된 조례안에 관련된 부분들도 자료가 저는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받지 못한 이런 부분들도 미비점이 있는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조례안이 우리 김지호 의원님께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네. 좀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100리터 5,300원에서 75리터 4,000원으로 변경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수거원들이 그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까봐 그 종량제 봉투 시행 지침이라는 이게 100리터짜리가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75리터 이상은 제작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발맞춰 갖고 75리터를 최고 큰 용량으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쓰레기를 이제 사용하는 이제 소비자 입장이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 사용에 있어서 좀 봉투량이 적다 보면은 사용하는데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저 규격을 오히려 확대시키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사이즈를 물론 금액 부분에서는 줄긴 했지만 그 시민분들이 사용을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지 그것까지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그 건설용 그 폐기물 마대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 생활용 우리 시민들이 그 쓰는 거는 2020년도에 100리터짜리를 아예 없앴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늦게 지금 시행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하다 보니까 100리터가 되면은 그 수거하시는 분들이 허리도 다칠 수 있고 그 건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침상에도 75리터 이상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줄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